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에 발령했습니다. 미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조준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또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당시 마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에 대비해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대기했었다는 건데요.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 이런 주의보를 미국이 발령했다. 이게 또 이례적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과 정보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했습니다. 실수로라도 협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조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령한 주의보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 북한이 미사일을 사용한 기만적 기술,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미국 법 조항이 열거됐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 목록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와 기관의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의보에 명시된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시도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데 이어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주의보를 발령한 건데요. 그 배경으로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기관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 수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이 고의든 실수든 이 제재를 어길 경우 저할 벌칙과 거래 금지 물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선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2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발령됐다는 점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제재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업이나 개인의 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측면 지원하며 북한의 제재 위반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미국 내 비판론과 맞물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개수 이거를 공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사실 그 핵탄두라는 것은 미사일이나 어뢰와 같은 그런 무기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핵이 장착된 탄두를 말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기 초반이며 앞으로 10년간 갑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은 그동안 중국이 3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 대해 또 중국의 뚜렷한 핵 개발 궤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3대 핵 전력 완성에도 접근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준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앞서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한 건 중국이 핵전력 제한 논의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살펴볼 텐데요. 밤사이에 좀 많이 늘어났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88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86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625만 명을 넘어섰고 브라질은 395만 명, 인도는 376만 명을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오늘 중에 누적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안팎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피해가 큰 러시아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연속 18일째 4천 명대를 유지해 대규모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제 9월을 맞아서 도심을 중심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여름 휴회기를 마치고 복귀한 데다 약 반년 동안 휴교에 들어갔던 학교 역시 차례로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영국 당국은 특정 학교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더라도 바로 학교를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최대 도시 글래스고와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2주간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한 조치는 2주간 적용되지만 일주일 뒤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홍콩이 코로나19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 대학 입학 시험을 연기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2021학년도 대학 입학시험 필기고사가 약 한 달 늦은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치러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병원을 찾아서 건강 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에 대비해 펜스 부통령이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대기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뉴욕타임스의 마이클 슈미트 기자가 조만간 편할 예정인 신간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월터 리드 병원은 메릴랜드주에 있는 국립군의료센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갑자기 방문해서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매우 바쁜 2020년을 앞두고 있어 일정이 없는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정기 검진을 부분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이 본격화함에 따라 인종차별 시위를 비롯한 반트럼프 시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최근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타났던 시위대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백악관 앞에 보인 시위대는 일부 매우 멍청한 부자들의 자금으로 동원된 이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 참석자 중 한 명이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어둡거나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장비와 이것저것을 갖춘 폭력배 무리를 봤다고 한 이야기를 해줬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